국지원 플래너입니다. 핑크빛으로 시작한 결혼.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점 회색빛으로 바뀌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회색빛이라는 것이 모두가 다 그렇지 않다는 게 포인트예요. 어떤 사람은 핑크빛이고 어떤 사람은 회색빛인 이유가 무엇인가가 늘 궁금했어요. 결혼 준비라는 것이 선택의 연속이기에 선택에서 오는 스트레스의 정도가 사람마다 달라서이기 때문일 거예요. 웨딩 놀이터 웨딩 수업 때마다 모두들 그래요, 다들 그래요 로 위로했었잖아요. 오늘은 이 같은 위로를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핑크빛이고 어떤 사람은 회색빛인 모두가 다른 결혼 준비 과정. 근데 정말 신기한 건요, 이것을 신부님 신랑님이 미리 인지하고 있다 하면 본인에게 가장 좋은 빛깔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늘 제가 이야기하는 좋고 나쁨은 마음의 목. 오랜 시간 신부님 신랑님들과 함께하며 어떻게 하면 핑크빛을 더 핑크핑크한 마음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지에 대한 고민을 해요. 처음 플래너 있을 때는 저 또한 스드메에 꽂혀서 예산에 맞게 어떻게 구성해드리지에 대한 고민이 컸었다면 지금은 스드메의 선택에 앞서 결혼 준비를 하며 많은 것들을 선택하기에 앞서 자기 자신의 선택 기준과 신부님, 신랑님 두 분의 선택 기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비싼 스드메를 한다고 다 좋은 걸까요? 예산을 저렴하게 구성했다 해서 다 나쁜 걸까요? 반대로 저렴하게 했다고 나 엄청 싸게 했다 좋은 걸까요? 두 분의 플래너를 함께하며 늘 제 자신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어요. 비싸고 좋은 거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하지만 누구에게나 예산이라는 것이 있고 그 예산은 그들에게 최선이기에 그 최선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더욱 신경 쓰고 도와야 한다고요. 이 최선이라는 것이 모두가 다 달라요. 그렇기에 두 분이 고민하고 선택한 최선에 늘 감사하며 만족하는 마음이 결혼 준비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감사와 만족은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스드메 예산이라는 것이 주변 결혼하신 지인분들의 예산이 두 분의 최선의 기준점이 될 수도 있고요. 인터넷에 떠도는 글들이 최선의 기준점이 될 수도 있어요. 저에게 처음 상담 오실 때 모두가 똑같이 묻는 말씀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마 저 또한 제가 웨딩 플래너가 아니었음 최선의 기준점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몰랐을 것이기에 똑같은 질문을 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몰라서 불안해서요. 그렇기에 나의 기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남들의 기준에 맞춰 스드메를 하려 했을 거예요. 남들을 따라가면 나의 불안감이 덜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저 11년 전 웨딩 플래너 있을 땐 보통은 이 정도 예산대에서 준비하시고요. 신부님, 신랑님 생각하신 예산대 있으셔요? 라고 여쭤보면 저희도 그 정도요 라고 대부분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 궁금하시죠? 10년 전에도 250만원에서 300만원이 보통선이었었어요. 여기서 신기반기 웨딩 경제 타임. 우리나라에서 인플레이션이 없었던 유일한 경제활동 스드메. 지금도 신부님, 신랑님들께서 먼저 저에게 보통 250만원에서 300만원 하지 않나요? 라고 말씀해 주실 때 있으시거든요. 저희 신랑이랑 짬뽕 시켜 먹으면서 오빠 10년 전에 짬뽕 2,500원 주고 먹었었던 것 같은데 와 9,000원
근데 만나네. 역시 돈은 배신하지 않아 라고 웃으며 얘기했었거든요. 처음 웨딩 상담 받으실 때요. 스드메 뭐하지? 드레스 뭐하지? 메이크업 어디 하지? 의 고민. 이런 건 차근차근 해도 늦지 않아요. 정말 어렵지 않거든요. 신부님께서 신부님 자기 자신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들을 충분히 가지셨다면 정말 쉬운 일이 돼요. 나에게 최선의 스드메 선택은 무엇이지? 우리에게 최선의 스드메 선택은 무엇이지? 신부님, 신랑님께서 그 최선을 고민해보는 시간, 그리고 그 최선의 방향성을 제시해드리는 일을 도와주는 웨딩 플래너.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 그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처음 플래너를 시작했을 때 모두가 다른 사람인데 모두 비슷하게 구성을 해드렸었던 거지? 라는 반성을 늘 해요. 돌이켜 이때를 생각해보면 아직 경험치도 많이 부족하고 많이 본 것도 없기 때문에 저 또한 그 세상이 전부인지 알았던 것 같아요. 나에게 가장 익숙한 예산대. 어쩌면 이 익숙함이 있기에 이 예산대에서도 예쁘게 두 분을 만들어 드릴 수 있다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플래너를 했던 회사의 성격이 박람회 회사의 성격이 있다 보니 정해져 있는 예산대에서 움직이도록 상품 구성들이 되어 있었기도 하고요. 그렇기에 그 예산대 안에서는 제가 해드리는 구성들이 가격 대비 합리적이다는 확신에서 였을 거라 생각해요. 웨딩 플래너가 많은 것들을 보고 늘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제가 아는 웨딩 세상이 신부님, 신랑님의 웨딩 세상이 될 수 있거든요. 플래너 컨설팅 회사들마다 고유의 성격이 있어요. 그 성격이 고가와 저가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의 경우 2번의 이직 경험이 있어요. 저의 이직의 경우 그냥 일하기 싫어, 회사 싫어 의 개념의 이직이 아니라 이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단계가 필요하다 생각했기에 계획하에 차근차근 공부하며 신중하게 이직을 했었어요. 처음 5년 정도는 박람회 회사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저가의 성향도 있고 그 후 바로 고가 신부님들을 케어하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 중고가의 성향의 회사에서 이 일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고가 신부님들도 제가 완벽하게 케어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어 고가의 성향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몸담고 있는 회사의 경우 고가의 성향이면서도 제가 거쳐간 3군데의 모든 성향들을 아우르고 있는 회사라 스드메 구성에 있어 폐쇄적이지 않고 신부님, 신랑님들의 니즈에 맞춰 스드메 구성을 해드릴 수 있는 회사라 너무도 만족하며 일하고 있어요. 단계 밟아온 저의 플래너 11년의 시간은 모든 예산대의 신부님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캐치해드릴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의 장점은 모든 예산대의 케어 레인지가 넓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상황에 의해 예산이 적다 하더라도 모아온 게 많은 저이기에 퀄리티 높아 보일 수 있도록 스타일링을 도와드릴 수도 있고요. 또 고가의 신부님들의 경우 본인을 최고로 예쁘게 보일 수 있도록 스타일링을 완벽하게 도와드릴 수 있어요. 라고 깨알 저의 어필 타임을 가져봅니다. 사실 자기 자랑 하려고 시작한 방송은 아니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신기하지 않으셔요? 스드메가 다 같은 스드메가 아니라 웨딩 컨설팅, 웨딩 플래너가 다 같은 플래너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맞아요. 사실 스드메 선택에 앞서 웨딩 컨설팅, 웨딩 플래너의 선택이 중요해요. 다음 웨딩 수업 때 웨딩 컨설팅, 웨딩 플래너 잘 선택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물론 저 사람 욕심 있는 사람이다 보니 좋은 분들 제가 다 진행하고 싶지만 상담을 하다 보면 내 앞에 있는 두 분에게 좋은 선택이 무엇일까를 고민할 때가 많아요. 특히나
스드메의 상황상 예쁘게 중점을 두기보단 가격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실 때면 저보단 다른 컨설팅, 다른 플래너님을 추천해 드릴 때도 있어요. 저만이 정답이 아니라고 늘 생각하며 이 일을 하거든요. 물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스타일링의 효과를 만들어 드릴 자신은 있지만 그런 스타일링적인 부분보다는 예산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한 케이스인 경우에는 두 분을 위한 방향을 함께 고민해 드려요. 다이렉트 업체의 경우 스드메 업체 세팅을 저렴한 업체들로 세팅을 해놔요. 반대로 어느 정도 가격대 이상의 업체들은 많은 신부님들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많은 계약이 필요 없기에 다이렉트 제휴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에 다이렉트는 스드메 업체 세팅이 저렴한 업체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기에 스드메 전체 예산이 적어질 수 있는 거예요. 동행이나 스타일링적인 부분보다는 예산을 줄이는 것이 두 분의 결혼 준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경우에는 합리적인 선택이라 생각해요. 대신 예쁘게 고급스럽게에 대한 만족도는 마음 한켠에 접어두는 것이 아무리 적은 비용이라도 무료가 아니고 비용을 쓰는 것이기에 마음 한켠에 접어두는 것은 끝났을 때 행복감을 위한 지혜인 것 같아요.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들이 너무도 많기에 스드메에 대한 예산을 줄이시는 선택, 전 나쁘지 않다고도 생각해요. 다른 이들보다 적은 예산이지만 다른 이들보다 더욱 행복할 수 있는 마음의 선택. 그러한 마음의 지혜를 늘 생각하며 결혼 준비를 하신다면 합리적인 선택이 두 분께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많은 상담을 해보면 처음 상담 시작할 때 생각했던 예산이랑 상담 끝날 때 예산이랑 많이 달라지는 경우들을 봐요. 그 이유는 상담할 때 스드메 이거 하세요 의 상담이 아니라 두 분과 주변 상황들이 어떠한지 두 분이 상의할 시간들을 드리는 상담을 하기 때문일 거예요. 기억에 남는 상담 중에 처음 상담 시작할 때는 주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말하는 스드메 예산대를 생각하셨는데 상담을 하다 보니 신부님네 댁이 교육자 집안의 교장선생님 집안이신 거예요. 저도 사람인지라 쓱 예산대에 맞춰 스드메를 구상해드리면 빨리 끝나고 편하겠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함께 나누며 비싼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옷을 입고 결혼식장에 입장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다행히도 저의 이야기에 오해 없이 신랑님 신부님께서 플래너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고요. 결혼식 날요? 메이크업실에서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더니 우리 딸 너무 예쁘게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메이크업실에 있는 신부들을 쭉 보는데 우리 딸이 제일 예쁘고 고급스럽네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제가 처음 상담할 때 고민했던 부분이 맞았던 거예요. 신부님네 부모님들은 비용적인 부분보다는 사랑하는 나의 딸이 제대로 잘 결혼식을 하는 것이 중요한 분들이셨던 거예요. 어머님께서 저렇게 말씀해 주신 이유를 알아요. 신부님께서 너무 순하시고 선하신 분이시기에 플래너가 하자는 대로 하실 스타일이신데 처음 신부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산대에서 진행했다 하면 신부님이 가지고 계시는 장점을 살릴 수도 없었을 것이고요. 특별함 없이 평범하게 시집 가셨을 거거든요. 어머님은 그런 따님이 결혼식만은 특별한 주인공이길, 사람들에게 예쁘다고 참 곱다고 회자되길 바라셨을 거예요. 결혼식 후 신부님의 지인분들 다 저와 인연이 되셨고요. 제가 가장 뿌듯할 땐 결혼식 날 제 신부님 너무 예뻤다라고 소개 신부님들이 말씀해 주실 때예요. 진짜 이런 말 한마디면 하루의 피로가 한 방에 가요. 또 어떤 경우는 저와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어머니께서 의상 쪽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주변 지인의 얘기들에 의해 예산대를 낮게 잡고 예산을 잡고 계셨었는데요. 의상 쪽 일을 하고 계시면 어머님께서는 패턴을 알고 계시고 소재를 알고 계시고 보실 수 있는 눈이 있으신 분이신데 단순히 쉽게 계약 하나를 하기 위해 예산대에 맞는 스드메 구성을 해드리는 건 나중에 두고
어머님께서 마음에 남는 일이 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하게 이야기 드렸어요. 모든 가격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어머님은 그 가격에 대한 이유를 눈으로 보실 수 있는 분이시다. 예산에 맞춰 스드메 구성을 했다가 위약금까지 다 내고 드레스를 변경하실 수도 있는 케이스이다.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시고 계시다가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 신부님을 보시고 당황하실 수도 있다를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어머님께서는 의상의 완성도가 눈에 보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완성도는 가격 형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완성도는 가격 형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싼 게 좋은 거, 비싼 게 나쁜 거의 개념이 아니에요. 결국 오랜 고민 끝에 드레스를 제대로 입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결혼식 후에도 서로 안부 물으며 신부님의 결혼 준비에 대해 대만족하신다고 결혼 준비했던 이야기하며 행복해 하셔요. 제가 상담할 때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는요. 저희 엄마 때문이에요. 전 저희 엄마를 김여사님이라고 부르는데요. 김여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원아, 과일을 살 때 어떤 게 맛있을지 잘 모르겠잖아. 그러면 좀 더 저렴한 게 있고 좀 더 가격을 줘야 하는 게 있을 거야. 그때 좀 더 가격을 주는 것을 선택하면 실패 확률이 줄어. 너가 잘 모르는 분야일 것이라면 너의 기준에서 조금 더 좋은 것을 선택하면 된단다. 오랜 시간 웨딩 일을 하며 전 이 말이 마음에 너무 와닿았었어요. 왜냐하면 결혼식이라는 게 인생에 있어 최고의 이벤트 날이고 한 번뿐인 행사이기에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들 대접받으시며 인생의 주인공이 되셨음 하는 마음이 크거든요. 저희 김 여사님, 제가 진짜 사랑하고 존경하고 너무 선함 좋은 분이시거든요. 근데요, 단점이 있으셔요. 아닌 거에는 너무 단호하고요. 반대로 김 여사님이 좋다 하는 건 진짜 좋은 거인 거예요. 이런 분들의 입김은 엄청나죠. 시어머님과 김 여사님, 저희 신랑 이렇게 넷 친정 아버지께서 보라카이 여행을 보내주셨었는데요. 우리 김 여사님 여행 기간 동안 마사지 샵을 4번이나 바꾸시고 마지막 굿을 외친 샵에서 정착했어요. 아오. 근데 그럼 그 샵 진짜 잘하는 샵 맞는 거예요. 하지만 저 진짜 화났거든요. 시어머님도 있고 오빠가 알아본 곳인데 그냥 적당히 하시지. 신기한 건 시어머님께서 너무 좋아하셨었어요. 김 여사님의 이유 있는 여기는 틀렸네 이 서방을 경험하시면서 이해하신 거죠. 김 여사님은 금액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기에 본인의 귀한 시간을 이상하게 쓰고 싶지 않으신 거죠. 돈을 더 내더라도 좋은 곳이 있다면 당연히 좋은 곳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 이런 김 여사님을 저렴한 드레스샵에 모시고 간다?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북적북적 정신없는 분위기. 케어를 받는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시간에 떠밀려 끝나는 느낌. 근데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가격이라는 거에는 이유가 있는 거고 금액이 저렴하다는 것은 하루에 많은 양을 케어해야 한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도 수익이 남고 먹고 사시죠. 제가 아는 김 여사님은 정중히 플래너님께 부를 겁니다. 혹시 모든 드레스샵이 이런 건가요? 그럼 플래너님은 말씀하겠죠. 신부님, 신랑님과 상담을 했을 때 생각하셨던 예산대가 있으셨고 그 예산대 안에서 움직이신다 하심 거의 이런 분위기라고 보셔야 해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예산대가 올라가신다 하심 이야기는 달라져요. 김 여사님은 이 말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차리실 겁니다. 김 여사님 말씀하시겠죠. 플래너님, 죄송한데 비용적인 것은 제가 더 지불할 테니 신랑이 혹시나 마음 안 좋을 수 있으니 아이들이 금액적인 건 모르게 드레스샵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 플래너 생활하면서 이 경우 꽤 많이 봤어요. 신부님, 신랑님 두 가정이 생활에 차이가 좀 있는 경우, 특히나 신부님 쪽이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신 경우,
친정 어머님들께서 저에게 속상함을 이야기하실 때가 많아요. 애지중지 키운 내 딸, 결혼식만큼은 제대로 예쁘게 보내고 싶은데 예산이라는 걸 신랑님 쪽과 반반 내다 보니 예산을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신부님 쪽에서 다 지불해주고 싶어도 신랑님 쪽 자존심 상하실까봐 함부로 그럴 수도 없고, 이런 경우 꽤 많이 봤어요. 정말 결혼 준비는 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비싼 걸 하셔라가 아니에요. 나에게,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꼭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스드메에 있어 사용하는 비용들이 헛된 돈이 아니기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드메라는 이 친구는 스드메 업체마다 자신이 낼 수 있는 역량에 따라 금액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어요. 웨딩에 있어 금액이라는 이름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소비자들과 플래너들이 정확하거든요. 금액 대비 괜찮은 샵이면 그 샵은 계속 잘 될 것이고, 샵의 역량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책정해 놓은 샵들은 소비자도 플래너도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스튜디오 또한 드레스샵과 같은 시스템이겠죠. 하루에 한 팀, 두 팀 프라이빗하게 진행되는 곳은 예산대가 높을 거고요. 예산대가 낮은 스튜디오는 하루에 한두 팀 받아서는 운영을 할 수 없으니 7, 8팀 동시에 진행하는 거고요. 가격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허나 결혼 준비를 처음 하시는 분들의 경우 이러한 것들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기에 친구는 엄청 싸게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비싼 거지? 왜? 에 대한 답을 시원하게 찾으실 수가 없으셨을 거예요. 스드메의 선택을 잘하는 방법은 스드메 각 업체를 선택하기 전에 결혼 준비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성향인가?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인가? 내가 불편해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또 우리는 어떤 성향인가? 우리가 원하는 건 무엇인가? 우리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그리고 양가 집안의 특이사항이 있는가? 어느 한쪽에 배려해서 조금 더 맞춰야 하는 부분이 있는가? 등을 고민해보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 후 플래너와 만나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케이스들은 이 정도 예산에서 준비하셨을 때 안전하고 만족도 있게 준비하신다라는 예산을 알려주실 거고요. 그 후 플래너님과 그 예산대 안에서 내가 로망하는 스타일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가면 결혼 준비가 쉬우면서도 결혼식이 끝났을 때 저 1도 후회되는 거 없어요. 너무 만족해요. 준비 기간 내내 참 행복했어요. 라는 이야기를 웃으며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스드메 선택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이 없어요. 우리가 고민하고 선택했다면 그게 옳은 거예요. 스드메를 선택하기에 앞서 나의 선택 기준과 신부님, 신랑님 두 분의 선택 기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시간이 서로를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될 거라 믿어요. 결혼은 인생 최고의 이벤트입니다.